지금 증시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미국 증시와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과 테슬라, 2차전지와 반도체처럼 어떤 건 강하게 오르는데 어떤 건 못 올라가는 그 이유는 각 지수와 종목별로 상승 타이밍과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내용과 산타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증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S&P 500 주봉입니다. 제가 증시가 여기서 계속 하락할 때 이 하락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 하나 남아있다.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이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 파동이 나온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상승이 시작이 됐던 이 시점, 이 4,100포인트가 상승의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증시가 상승한다면 무조건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고 여길 깨면 상승 관점 폐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증시는 4,103포인트에서 반등, 급등이 나왔죠. 자, 이 사례들 모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시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저의 견해였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는 베팅과 대응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최저점 그 다음날 주말이 제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한 수강생분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 상승 추세가 깨졌을 때 일부 현금화, 그리고 여기서 오프라인 강의 전날 남은 현금 전부 다 썼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다면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00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하면 되죠. 하지만 나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여기는 최저점이 됩니다. 제가 항상 틀리더라도 시나리오를 짜고 시장에 대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나리오가 틀리더라도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S&P 500, 이 상승 파동의 완성 지점이 여기냐 아니면 지금 여기냐,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상승 파동 완성 지점이 여기냐에 따라서 1번, 2번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어떤 경우에든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은 반드시 나오는 공통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고점 넘어가는 상승 파동이 남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파동 완성이 여기인 경우 증시는 강하게, 생각보다 조정이 짧게 그리고 약하게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파동 완성 지점이 여기인 경우 여기서 조정이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 상승 랠리가 나갈 수 있다. 즉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이미 강한 상승 랠리가 시작돼 있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한 번의 조정 이후에 그 상승 랠리가 나오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최고점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상승 시나리오죠. 지금 증시 대기자금이 50조를 넘어섰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증시가 여기 최고점, 여기를 돌파하고 급등이 나가게 되면 환희 구간에서 나타나는 포모 자금,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자리가 추세와 기존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매수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라색 선을 위로 넘어가는 구간들, 증시는 이후에 조정을 줬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과매수 등장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상승장의 어느 시점에 나오는 과매수냐 혹은 횡보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타이밍이에요.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이런 정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간 중기적 타이밍입니다. 지금 조정 없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눌리는 휴식 기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까지 상승을 마친 이후에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일단 여기서 이틀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달러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조정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 여기가 상승 파동의 종점이 된다면 이 상승이 하나의 파동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갈 수 있을 가능성이에요. 자, 지금 S&P 500은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선물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간다면 전고점을 돌파한 나스닥 선물도 이 전고점 아래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휩소가 나올 거예요. 전고점을 뚫었다. 자금이 몰릴 수 있어요. 이 자금들을 먹고 빼는 거예요. 이런 휩소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라면,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었다면, 그리고 조정, 재차 나가는 상승이라면 여기는 강한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된다. 아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라면은 생각보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고 약하게 단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 랠리의 가능성. 자, 지금 네 종목만 안 가는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와 코스피,
나스닥과 테슬라, 2차 전지와 반도체. 뭐는 가는데 뭐는 안 가는 상태. 말씀드렸듯이 상승의 강도나 시작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는 시작점이 다르다.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반등장,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트렌드를 리딩하는 업체죠. 보통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 혹은 상승장으로 접어들 때는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 트렌드가 지금은 AI였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먼저 크게 치고 나갔어요. 반면에 기타 대형주들은 이제 슬슬 시동을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을 기고 있는 종목이 많다. 트렌드에서 소외가 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주도주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도주인가 아닌가? 그럼 이 주도주가 평생 갈까요? 주도주의 순환도 일어납니다. 종목 간의 순환 랠리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지금 현재 지수의 조정이 오더라도 지수의 조정과는 별개로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종목 혹은 지금 상승이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속해서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상승 파동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새로운 상승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코스피 2860 갈 것이다. 코스피가 아마 이 정도 즈음에 있었을 거예요. 코스피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상승 파동은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멀다. 자, S&P 500은 전고점 대비해서 멀지 않죠. 그리고 올해 고점은 이미 넘었어요. 나스닥 100 선물은 이미 예전 고점조차 넘었습니다. 자, 이런 속도와 시작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SOXX 명확하죠. 명확하게 상승 파동이 나왔고 조정 그리고 재상승이 나가는 구간인데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 SOXX나 XOXL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넘는 움직임, 코스피와 다르다는 겁니다.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도 달라요. 그리고 코스피와 미국 증시도 다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가 좀 느리죠. 나스닥과 테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포모에 휩싸이기보다는 이 다음번 주도주, 다음번 트렌드를 그리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일단 현재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라인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달러가 다소 반등해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서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세트인 경우에는 조정이 오더라도 단기 조정, 짧은 약한 조정에 그치고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인 경우에는 조정이 생각보다 물론 여기서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지점은 누구도 알 수 없죠. 조정이 발생한다면 조정이 기간이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차 강한 상승 랠리가 나갈 가능성 이 정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경우 다 조정이 얼마나 짧고 약하게 나오느냐 강하고 길게 나오느냐 그리고 상승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 상승을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지수 탐욕 구간에 와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이 극도의 탐욕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인간의 광기가 증시의 접목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추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증시 대기자금도 많이 있고 여전히 중장기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금리를 3번 정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금리 인하 구간에서 나오는 증시 충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명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증시 충격이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많이 갈리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봤다면 증시에 충격이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저의 견해이자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릴 때도 많이 있고 단지 그 틀렸을 때는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 대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베팅과 대응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 좀 많이 치우쳐졌기 때문에 불편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가볍게 상승효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한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12월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상승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